헌재 재판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볼게요. 실물 메모 헌재 가져온 홍장원. 이 정도로 같이 있을 줄 생각 못했다. 어제 뭐 재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건데 굉장히 답답하고 와 진짜 이거 암 걸리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서 큰 건이 하나 빵 터져버립니다. 메모의 변화 과정. 1차 메모가 이렇게 있고 2차 메모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지? 이 무슨 암호로 쓰나 봐요. 메모할 때. 이거는 진짜 블랙요원이나 이런 건가? 우리가 본 메모는 세 번째로 정리한 거다. 이렇게 나오면서 1차, 2차 메모가 나왔는데 이게 헌법재판관들도 다 보고 하면서 이 홍장원의 메모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요게 등장하면서 모든 게 끝나버렸죠. 이걸로 이제 홍장원의 메모의 신빙성을 깨트리는 건 실패했고 이거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홍장원 나오고 한덕수 나오고 한덕수는 좀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단은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상황을 계엄을 했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그냥 끝난 겁니다. 예. 나머지는 그냥 윤석열 쪽에서 뭐 해달라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했냐 뭐 했냐 이것도 다 소용없어요. 그거 없어도 탄핵입니다. 그런데 폭도들이 난리를 치고 윤석열 쪽에서 지랄을 하니까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다 들어주고 있는 거지 전부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홍장원은 이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진짜 이 새끼들 인간 아니다 싶은 거 조지호 이 양반이 지금 혈액암 말기예요. 혈액암 말기입니다. 국회 측에서 먼저 부르자고 했는데 헌재에서 꼭 불러야 되겠냐 아픈 사람을. 그래서 국회 측에서 그러면 부르지 맙시다 했는데 윤석열 측에서 조지호 불러야 된다고 쫄라가지고 조지호를 부릅니다.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한 거다. 윤석열이 의원 체포하라고 지시했었다. 이 얘기를 또 하죠. 근데 이 인간들이 인간이 아닌 것들이 혈액암 말기인 사람을 굳이 불러놓고 선망 증세 없었냐. 검찰에서 진술할 때 선망 증세 없었냐. 너 오늘 내일 하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너 정신이 깜빡깜빡 나가고 이런 상태에서 진술한 거 아니야?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와, 진술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저 인간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술에 착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습니다. 이야, 사람이 아니죠. 진짜. 이번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걱정했었던 사람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영식이죠. 정영식 홍장원에게였나? 그때 막 좀 12조로 한 적이 있지만 그 외에는 야 정말 따박따박 윤석열 쪽을 공격합니다. 따박따박. 그 다음에 이분 김영두 재판관. 이분도 보수로 평가받던 사람이었는데 이 2명 때문에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2분이 지금 가장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사람이 이 사람. 자, 지금 곽종근은 내란의 핵심 가담자입니다. 계엄 해제가 선포된 이후에도 김현태에게 계속 지시를 내린 게 곽종근입니다. 자, 계엄에 실패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저는 박수 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박수 치고 있어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워할 사람이 아니지만 아무튼 뭐 저는 그게 불만이긴 한데 정영식, 김영두, 곽종근 이런 사람들이 상식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너무 괴물이기 때문에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이 마치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영식마저도 그렇게 보이는 세상이다.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를 더 가봅니다. 박정희 살해 김재규 45년 만에 재심. 대통령도 민주주의 지켜야. 자,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였죠. 그런데 재판을 어떻게 받았느냐. 전두환이 내란 목적 살인으로 서둘러 결론을 냈어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욕이 빚은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럼 김재규가 훌륭한 인물이냐? 아닙니다. 김재규도 박정희 정권에서 호가호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선을 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김재규를 영웅으로 만든다? 저는 반대합니다. 부마항쟁을 강경 진압하려는 거, 거기를 못 참은 거예요. 그리고 유신하고 영원한 집권에 부마항쟁으로 국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에서 못 참고 그 선을 넘지 못하고 박정희에게 총을 쏜 거죠. 김재규가 마치 엄청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김재규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홍장원. 홍장원도 완전 저쪽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얘기에서 그 선을 넘지 못하고 거기에서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 홍장원이 지금 영웅이 됐죠. 시대가 너무 이상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김재규와 홍장원의 위치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홍장원은 707 출신에 블랙요원 출신에 2대째 조선일보만 보는 정치색은 완전히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좋아했고 대통령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홍장원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정치인을 체포하라. 여기에 동의가 안 됐던 겁니다. 그 선을 넘지 못했던 거예요. 김재규도 마찬가지죠. 저는 홍장원보다 김재규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규는 박정희와 함께 박정희의 오른팔로 호가호위하고 많은 걸 누렸어요. 국민들을 짓밟으면서. 실제 계엄에 투입이 되고 무장하고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진압도 했었습니다. 김재규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마항쟁에서 국민들을 죽이려고 하고 유신으로 영원히 집권하려고 한 그 선을 넘지 못해서 총을 쏜 겁니다. 세상이 너무 이상하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물론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정치색이 다르고 이런 거고 정의롭지 않은 일을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윤석열을 좋아했고 윤석열 시키는 걸 다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웬만한 일들을 해냈을 사람이에요. 홍장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종근이 박수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영식 박수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용두 재판관은 좀 다르죠. 시대가 미쳐 돌아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처럼 둔갑을 한 거예요. 물론 김재규가 재평가받아야 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김재규가 정의로운 사람이고 열사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미쳐 날뛰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평가받는, 저는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면 고마운 부분이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저들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 고민정은 한동훈하고도 손잡자고 하잖아요. 이준석하고도 손잡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정신 나간 거죠. 또다시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세상이 오지 않게 하려면 지금 당장 잘하고 있다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이들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열사다 이런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꼭 짚어주고 싶다. 제가 참 못됐죠. 저는 그렇습니다.